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웨스턴대학교 슐릭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재헌입니다. 오늘 이렇게 위닥터 카운슬링 영상 강좌를 통해서 한국의 학부모님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번이 학부모를 위한 위닥터 카운슬링 시즌 4번째인데요. 혹시라도 이전 시즌을 아직 시청하지 못하신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정말 한국에 내노라 하는 전문가분들이 강의하신 좋은 주제의 명강의들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꼭 빠짐없이 잘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3명의 청소년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부딪히는 이 다양한 문제와 궁금증들에 대해서 이 영상 자료들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계시는 청소년 자녀를 둔 이 한국 동포 학부모님들께도 위닥터 카운슬링 동영상 강의를 늘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4번째는 유사히 소아 청소년 자녀들의 이 중요한 정신건강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들도 지나왔고요. 이 사회는 점차 더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또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정신건강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죠.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들 중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의 이해 그리고 치유입니다. 사실 유사한 주제로 시즌 1편 8강에서 소아청소년 심리 트라우마의 이해와 케어라는 제목으로 김남희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신 바 있는데요. 김남희 원장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그 강의를 못 보셨다면 꼭 먼저 시청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1편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 재난 그리고 사고들이 많았죠. 그로 인해서 참 많은 분들이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이 심리적인 트라우마는 몸이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도 이 또한 적절한 대처 그리고 돌봄이 없을 경우에 정말 오랜 기간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심리 증상 때문에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정신질환이 PTSD라고 불리우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요. 이 사전에 이런 PTSD로 악화되지 않도록 조기에 잘 대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트라우마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트라우마는 재난, 사고, 전쟁, 폭력 등과 같이 이 몸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건을 겪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트라우마에는 지진이나 홍수, 감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테러, 폭력, 교통사고 등과 같이 사람으로 인해서 초래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어떤 속성을 가지던 간에 이 트라우마라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통상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자녀가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이상하거나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트라우마 후에 생기는 통상적인 우리의 마음은 어떤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까요? 이 대략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 과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비상 상황도 아닌데 수시로 경계를 하게 되고
앞으로 잊지 말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관련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위급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쉽게 화를 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공격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증상들이 약화되고 없어진다면 큰 문제는 통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꼭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안 좋은 것을 과도하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또 관련 내용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반응들은 일시적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즐거운 감정이나 일상적인 기억도 차단하게 되고 또 회피하다 보니까 회복이 늦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트레스 반응은요, 이 생각이나 감정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부정적 감정이나 생각, 집중력 저하, 소외감, 죄책감이 생길 수 있고요. 이 평소 가졌던 긍정적인 믿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러한 반응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병리적 반응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자, 이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지 않도록 이 학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두지 마시고 같이 계셔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고 때로는 학부모님들이 같이 불안해하거나 또 같이 분노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안심시켜 주시고 학부모님들도 안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자녀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또 쓰다듬어 주는 것도 아주 좋고요. 때론 아이가 반항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의존적이거나 또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들을 보일 때 야단치지 마시고 우선 잘 받아주시고 안전하고 괜찮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편안하게 눈을 보고 평소보다는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많을 텐데 이때는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요. 이때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라고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으시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당장 트라우마를 겪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모든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는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한 후에 그 이후에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과 안심되었을 때 더 깊은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래저래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으실 경우에는 이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추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 나쁜 의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 생긴 재난을 경험한 후에는 자연재해를 경험했을 때보다
훨씬 더 극심한 분노 반응, 죄책감, 또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이 강렬한 소망을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대화를 통해서 자녀를 더 안심시켜 주시고 분명히 나아진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충분한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겠죠. 너무 급하지 않게요. 아이들이 즐길 만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고요. 또 회복을 위한 자녀의 노력과 성과, 이 아이들이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해 주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다른 학생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다른 아이들의 이 반응이나 감정 같이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강조하는 세 번째 내용인데요. 앞서 제가 PTSD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PTSD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진료를 받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기억 상실이나 또 시공간 능력이 상실되는 해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 희망 없음과 같은 우울 증상을 2주 이상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 PTSD 증상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불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 과도한 불안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보인다면 이때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불면증, 악몽이 지속되는 경우, 환청, 환시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살 생각, 자해, 타해 생각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자녀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정화 기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방법들 중에 대표적인 복식 호흡과 착지법으로 알려져 있는 그라운딩 기법은 시즌 1에서 김남희 원장님께서 이미 잘 설명을 해주신 바 있어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오늘 저는 나비포옹법이라는 이 안정화 기법을 추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좀 숙지하셔서 잘 알고 계시다가 추후 필요할 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좋겠죠. 이 나비포옹법은요, 이 갑자기 막 긴장이 되고 가슴이 막 두근대거나 괴로운 장면이 갑작스럽게 떠오를 때, 그때 그러한 불안과 장면들을 빨리 지나가게끔 도와주는 이 몸을 활용한 기법인데요. 이 셀프 토닥토닥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안심시켜주는 기법이죠.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킨 상태에서 양측 팔뚝에 양손을 두고 마치 나비가 날갯짓 하듯이 좌우를 번갈아서 살짝살짝 10번에서 15번씩 교차하면서 두드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 아이에게도 또 부모에게도 엄청난 시련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억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 후에 이 억압되었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는 이 PTSD와 같은 질병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를 나무라기보다는 또 우리 부모님도 같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우리 자녀가 우선 안정을 취하고 이후 자신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의 고통을 줄이고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죠.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더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 자녀의 생각 그리고 자녀가 경험하는 두려움을 비판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고 이 자녀가 슬퍼할 시간을 충분히 허용해 주시고 다만 금방 이겨낼 거라는 지나친 기대보다는 지지를 보내주시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주실 때 어쩌면 우리 자녀가 경험하는 그 인생의 첫 번째 엄청난 시련일 수 있는 이런 역경들이 오히려 역경을 이겨낸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트라우마는 원치 않은 것이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큰 교훈을 얻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